1882년에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푸트 공사가 1883년에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이들이 살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미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완전히 세팅이 돼 있는 도시에 파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당시에 도성이랑 가장 가깝고 이제 배를 타고서 한강을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가장 적합한 동네가 정동이고, 정동 일대는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민씨 일가들이 이곳에서 살았고, 그래서 이 민씨 일가의 집들을 미국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이 일대에 이제 미국 공사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이렇게 들어서면서 러시아 공사관, 프랑스 공사관, 독일 공사관, 이 지리적 이점,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점을 잘 이용해서 경공을 여기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일본과는 벗어나 있는 그런 영역을 확보해서 정동의 영역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 민씨 일가의 집을 사서 바로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좀 해야겠죠. 그들이 생활에 맞춰서. 가장 이제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한국 겨울이 상당히 춥고 이러니까 벽면에 이제 단열 같은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벽체를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석회를 바른 하얀 벽체를 신벽구조라고 하는데, 신벽구조를 털어내고 그 사이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벽체를 채우는 거죠. 서양 건물은 벽체를 부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한옥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용하기에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각국에 자신들이 공간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주한 미국 공사관이 가장 왕궁 안에 있는 미국 국무부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집이다. 엄청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그냥 건물 자체만이 아니라 외교 전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동 로터리, 정동 서클의 북쪽에 주한 미국 공사관에서 한옥 형식의, 또 그 안에 내부는 미국식 방식으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는 처음에 이제 한국적인 정서나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당시에 러시아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국의 어떤 이 강력한 힘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면서 자국 양식으로 건물을 지었던 거고, 영국 공사관이 사실은 정동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컴페라도릭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불리우는 그런 일정한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매판 양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항구 도시, 그러니까 서양 문화가 들어와 있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양식인데, 이제 서양의 양식과 동양의 양식이 절충이 되는 양식으로 만들어지고, 방글라데시의 어떤 방갈로 이런 양식들이 또 영국이 새롭게 만들면서 또 중국의 문화랑 같이 결합돼서 그런 상해라든가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컴페라도릭, 매판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해에서 유행했던 그런 양식들이 정동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총세무사로 있었던 맥리브 브라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었고, 고종의 어떤 고문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자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색의 띠줄이 있는, 그 다음에 발코니가 있는 정동 일대 그 정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돈독정, 그 다음에 중명정,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원천이 사실은 영국 공사관 건물인 거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러시아 공사관은
건물은 벽돌로 지어졌지만 흰색으로 다 칠을 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순수한 러시아의 어떤 힘, 그다음에 권위, 아주 화려하게 사람들이 시선을 딱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러시아의 힘을 풀어내고, 프랑스 공사관은 제2 제정 양식을 약간은 간략화시키지만 예술의 나라처럼 가장 화려한 공사관의 모습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예술적인 분위기,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을 표현했고, 벨기에라든가 이태리 공사관은 서양의 벽돌의 지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서양 문화, 한국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고 이제 거기에 맞추는, 그래서 각국이 이제 정책과 그다음에 방향과 이런 거에 맞춰서 건축 공사관 건물에 그대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정동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서양인이 공사관 거리라기보다는 한국의 지형과 문화와 역사에 각국이 적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15년의 짧은 시간 안에 한국형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도 처음부터 변기나 화장실이 내부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강을 썼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 변기를 집에서 써가지고 이 변기를 도로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면 헛간에다가 뿌리듯이 그런 방식으로 고안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근대화되면서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화장실이 흰색으로 이렇게 채색되는 타일이 사용하게 된 시기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은 사실 내부 공간하고 외부 공간에 대한 구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마당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쉬기 위해서 대청해서 들어놓고 이런 거에 대한 가옥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건물 단위로 딱 끊어서 한국 건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물론 마당은 정원의 역할을 하지만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고 현관이 그 경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복도를 통해서 각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서양 건축이고, 그게 우리나라 건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이제 2층으로 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배치카라든가 이런 응접실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영역의 공간이 있고, 2층에는 침실이 있고, 그래서 화장실과 벽난로와 그다음에 이런 세면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 현대 문화가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문화보다 더 서양적인 문화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발단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 원천이 아마 정동이 아닐까. 어느 특정한 양식으로 딱 규정하기보다는 동서양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독특한 저는 정동 양식이라고 불리우고 싶습니다. 그래서.